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프라 도색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선뜻 어떤 로봇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쉽진 않죠. 근데 이제 3단 합체 변신 로봇 잠보트 3라는 로봇인데 조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포 작업 있죠. 접합선 수정, 그리고 이렇게 수축이라든지 틈 있는 부분은 이제 퍼티로 조금 마감 작업을 해주고 서페이서 밑색, 회색, 그레이 올려가지고 이제 준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크게 그룹핑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이제 뭐 논외 크게 한 4가지 있는데 잠보트라든지 뭐 한 70년대 80년대 슈퍼 로봇들은 뭐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개의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컬러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원색을 잘 이렇게 이제 맞춰 가지고 파츠를, 도색할 파츠를 이렇게 그룹핑 해주는 게 귀찮으면서도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작업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옐로우는 옐로우대로 빼고 이렇게 뿔 같은 요런 것들은 전부 옐로우니까 잠보트 보면은 그죠. 근데 편하죠. 이게 회색이니까 흰색 서페이스 한번 올리고 노란색 올릴 겁니다. 회색에는 조금 노랑이 안 받죠. 그리고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보트의 발인데 파랑하고 노랑인데 노랑을 칠한 다음에 마스킹 하기가 좋으니까 파랑을 마스킹 하기는 안 좋죠. 그러니까 노랑하고 마스킹하고 파랑으로 가면은 좀 수월하겠다. 그래서 노랑으로 그룹핑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날개 요런 애들은 전체 노랑이니까 칠하면 되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끝부분은 도색이 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포질 할 때 조금 다듬어 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윙, 가슴에 있는 윙 이런 부분도 전체 노랑이니까 예쁘게 단색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좀 개나리색처럼 좀 짙은 색은 카멜 옐로우를 쓰고 밝은 옅은 노란색, 약간 하얀기 도는 그건 레몬 옐로우나 그냥 옐로우 쓰면 됩니다. 이거 약간 짙은 노란색이에요. 고전 슈퍼 로봇에서 노랑은 좀 카멜 옐로우가 맞지 않나. 블루는 색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는 퓨어 블루를 써볼 생각입니다. 타미야 그냥 블루, 노말 블루는 굉장히 짙은 남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란기를 좀 살리려고 그러면은 뭐 브릴리언트 블루나 퓨어 블루, 저는 퓨어 블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퓨어 블루를 갈 녀석이고, 팔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팔 부분 파랑으로 다 갈 부분이고 접합선 수정 다 한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뭐 발 부분 생각보다 파랑이 별로 없더라고요. 발 부분인데 이게 탱크의 그 무한궤도 같기도 하거든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파랑하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블랙 계열로 궤도를 칠해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골판지에다가 이렇게 파츠를 쭉 깔아두고 캔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도 되긴 한데 그 흘러 넘치면서 밑에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골고루 입체적으로 잘 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귀찮지만은 이렇게 이제 플라봉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아그집게 그 모형 전문점 팔죠, 그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도색할 때 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사전적으로 해주시길 제가 권장드립니다. 이건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실버는 제가 실버도 계열이 많죠, 그죠?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플랫 알루미늄도 색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밝고. 근데 저는 이제 실버 리프가 좋아가지고 실버인데 이런 검류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골드와 실버 조합이거든요.
이제 실버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마스킹이 쉬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렇게 뭐죠? 뭐 색의 메탈릭 계열은 덮어서 이렇게 도색되는 차폐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도 블루, 레드, 실버인데 실버 쪽을 해주는 게 제일 좀 작업이 수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차폐력, 색의 선후 관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실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설정에는 이 검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박스아트 제가 띄울게요. 이렇게 생긴 검을 잡고 있는데 주먹에다가 끼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닫히면 안 되니까 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검이, 잠깐만요, 여기 있나? 요게 2개 들었더라고요. 단검이. 단검 하나는 제가 개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러면은 박스 아트의 설정대로 이렇게 멋진 좀 복잡한 형태의 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다 실버이기 때문에 실버로 가고, 레드는 제가 뭐 항상 많이 쓰는 퓨어 레드 이고, 메탈릭 레드는 좀 색이 생각보다는 메탈릭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칠해 보니까 그건 좀 특별한 경험을 써야 될 것 같고, 얘는 색 구조가 좀 이제 복잡하죠. 밝은 블루, 스카이 블루, 그 다음에 블루, 레드, 실버, 노랑 5가지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랑이라든지 다른 색 위에 레드 올리면 색이 안 좋으니까 레드부터 먼저 올리고 마스킹 해가면서, 그죠, 하고, 이 노랑은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거의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고 마스킹도 하기 안 좋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드를 먼저 올려야겠다. 그리고 뭐 잠보트의 이 육각형 이게 발가락 같은 부분이죠, 그죠? 발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레드 포인트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디자인이 되는 거죠. 육각형 발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끈하게 레드로 돌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허벅지의 그 센터 부분에 있는 그 포인트 부분, 그 레드가 되고, 그 무릎 옆쪽에 이게 이제 발사되는 그 포탄이기도 합니다. 그 스프링 발사대는 대포하고, 요거 원반 발사기는 제가 도색은 안 하려고, 손 많이 타는 애들은 까지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요 레드, 그리고 약간씩 요즘 나오는 뭐 초합금이나 뭐 슈미프라든지 이런 애들 뭐 도색인 거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작 설정에는 전체 레더인데 또 어떤 제품들에 따라서는 이 끝부분은 실버로 이 메탈릭 느낌을 준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 봐가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레드 올리고, 너무 또 고전틱하고, 그죠, 디테일하지 않은 이 제품에 색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죠? 너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심플함 안에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경우를 좀 기해봐야 되겠죠. 헤드는 설정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 느낌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레드 올리고, 그죠, 뭐 실버나 뭐 이렇게 블루 색이 이제 색배합이 되는데, 눈은 노랑, 붓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붓도색이죠. 에나멜, 뭐 라카로 해도 되고, 라카 도료를 사두었고, 라카 리타더 건조지연제도 사두었는데, 항상 에나멜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타성해져 가지고 손이 안 가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삼합체인데 얘는 재밌는 게, 얘를 조금 가공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제품에서는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대용품이 있어요. 그 대용품이 이렇게 합체가 되고 헤드를 꽂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잘 알았다면은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공을 좀 해줬을 건데, 몰라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보 에이스죠, 그죠? 조그만 녀석. 이런 것도 얘가 이제 이렇게 뭐 가동도 되고 좀 약간 기믹들이 있어요. 일단 레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세부 디테일은 마스킹 가능한 거 마스킹하고, 그다음 붓도색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보 에이스 헤드는 작지만은 이런 애들도 이제 붓도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얘는 뭐 붓도색 해도 되는데, 뭐 블랙으로
전차의 무한궤도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도 뭐 편하게 그냥 한 번에 쓱싹 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 세미 글로스 블랙이나 아니면 플랫 블랙, 무광 금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메탈릭 그레이로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정연색은 이거지만은 본인이 취향에 맞게 같은 각 색상에서도 계열이 나뉘잖아요, 그죠? 블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실버가 되는 부분은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보면은 이제 화이트로 표현되니까 화이트로 해도 괜찮습니다.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고, 일단 이렇게 그룹핑한 녀석들을 각 원색으로 한번 쫙 캔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색을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색을 칠해 보니까 오늘은 약간 습도가 있어 가지고 이 도색에 최적의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계절별로 그죠? 도색에서 좀 유리한 때도 있고 불리한 때도 있겠죠. 약간 습도가 높아 가지고 광빨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원색에다가 실버 기본 도색은 완료를 했고, 대략 느낌이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회색 스페이스에 올리다 보니까 노란색의 발색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채도가 높고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좀 1회 도포한 상태인데 노란색을 좀 더 진하게 하려 그러면은 한 2회 이상 도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건조한 이후에겠죠, 그죠? 노란색은 이렇고, 윙도 대략 노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캔 스프레이 파랑색이나 빨강색은 이제 마스킹 해가지고 몇 번 더 도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발 같은 부위인데 노란색 부위에 마스킹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랑, 그리고 전방부 끝부분은 여기가 레드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2번 정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색 손잡이를 만들어 두면은 계속 활용이 되니까 편하죠, 도색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진 않겠지만은 이 스프레이가 이제 그 용량을 거의 다 써버리면은 한 5분의 1 이하가 남았을 때는 이제 이게 분사라기보다는 액이 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굵은 어떤 입자가 쏴지고, 그리고 기포 같은 게 좀 섞여 가지고 표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분의 1이나 5분의 1 남았을 때는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저기 한쪽에 이제 기포 보이시죠? 이쪽에 조로록 하단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포가 같이 묻을 수 있으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사포로 밀어내고 다시 칠해야 되는데, 저는 뭐 좀 엉성하게 하는 편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속상하니까 도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그냥 버리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중간쯤 도료가 있을 때에는 나름의 매끄러운 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습도가 있었지만은 유광비율이 좀 나네요, 그죠?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매끄럽게 이제 면을 얻었죠, 그죠? 이게 타미야 실버 리프 꽤 이제 광택도 괜찮고, 크롬 효과는 아니죠. 실버인데 건조의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칼 끝부분 보면은 완전히 건조가 안 됐는데 제가 바닥에 뒀으니까 이제 아직 그죠, 이렇게 약간 다 깨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재도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실버 리프는 건조 시간이 2배 이상이니까 확실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는 원래 화이트에 올리면은 더 화사하게 예쁜 색으로 나오는데 그레이 위에 올리니까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면서 좀 묵직한 느낌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윗부분만, 어깨 쪽 부분만 레드니까. 그리고 이 하단부는 이제 블루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제 퓨어 블루는 다 썼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밑에. 남은 걸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은 실버로 돌리면 되고, 옐로우는 마스킹을 잘 해가지고 요 포인트만 주면 되겠죠. 스카이 블루는 푸토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나멜 이렇게 바디 부분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니까
꽤 예쁜 면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퓨어 레드는 뭐 무난하게 잘 뽑아져 나온 색이고, 헤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푸토색을 해야 될 녀석이니까 뭐 일단 기본 레드로 올릴 수 있는 레드는 다 올리고, 뭐 발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있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애들은 조금 도막이 좀 두껍게 좀 풍부하게 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동글동글한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예쁘게 들어갔네요. 이것도 이제 장식이 되는 부분이고, 그레이에 올리면은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차분하면서 묵직한 느낌. 백팩은 여기에 또 블루 좀 써야 되니까 캔 스프레이가 없지만은 한번 잘 짜내서 사이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부분은 붓도색이고, 이게 이제 전보 에이스, 작은 녀석은 블루하고 이렇게 색이 조합이 되는데 마스킹으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붓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이제 이렇게 미세한 양을 분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떡질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분사가 돼서 좀 약간 분사량이 많아가지고 약간 떡지면은 이렇게 꽂아서 세워서 이렇게 건조시키지 마시고 수평으로 두시면은 여기 발 부분에 지금 떡졌거든요. 원래 떡졌는데 수평으로 잘 맞춰주시면은 그게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면이 고르게 나올 수 있다. 요거 하는 스킬이죠, 그죠? 그래서 떡졌을 때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뭐 닦아낼 필요 없이 이게 형태만, 자세만 잘 잡아주면은 이렇게 떡지거나 한 곳으로 쏠림 없이 잘 매끄럽게 표면을 얻을 수 있다.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블랙이죠. 블랙인데 예쁘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회색 그레이가 남긴 났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일부러도 이렇게 그죠? 색조를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더 칠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메탈릭 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무광궤도의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블랙으로 해도 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블루하고 레드 이런 것들 좀 빠진 부분 마스킹 해가지고 일단 보완을 하고 세세하게 에나멜 붓도색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마스킹 하는 면이 보면은 직선이나 그죠? 어떤 면적인 부분은 테이프를 그냥 테이핑하면 되는데, 거기 곡면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리 부분이 곡면인데 이런 부분은 좀 마스킹 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첫째는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원형 템플릿차가 이게 모형점에서 팝니다. 근데 일반 문구점에서도 아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마스킹 테이프도 이제 커팅하고 그래야 되니까 두께가 좀 얇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이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구경을 여러 가지 다양한 구경이 있으니까 그죠? 구경을 맞춰보고 그죠? 이렇게 저는 17.5로 했습니다. 약간 유격까지 해가지고 17.5.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좀 커팅이 돼 있죠, 그죠? 아트 나이프로 잘라가지고 그 외곽 부분을 쓰면 되고, 원형이 필요한 부분은 원형을 쓰면 되겠죠, 마스킹을. 지금은 이제 원형은 레드로 칠할 거니까 외곽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커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템플릿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잘게 자릅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 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죠, 그죠? 요거 뭐 항공기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마스킹 그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곡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나가면은 거의 원형 곡선이나 곡면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커팅해서 하셔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마스킹 테이프 중에 그 이제 커버드 잘 휘는 게 있어요, 그죠? 곡면 마스킹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 곡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 곡면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마스킹 테이프로 마감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아트나이프로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레드 칠하고 레드 블루 칠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붓도색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면은 나중에는 요 부분이 이제 발 부분이죠, 그죠? 이 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딱 앞으로 꽂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레드인 거라 가지고 조금 까다롭게 됐죠. 근데 뭐 어차피 뭐 마스킹 작업 하는 거니까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둘레 겉면만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 도형이다 보니까, 그죠? 정면에서 보는 부분도 다 이렇게 마스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직경이 좀 가는 거, 얘가 6mm 정도 되겠는데, 6mm. 제가 지금 한 4종 정도를 보통 씁니다. 여기 타미야, 다 타미야죠. 타미야 마스킹 테이프가 퀄리티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고, 가격은 조금 높아요. 뭐 3M이라든지 이런 거 가성비로 갈 수도 있지만은 모형용으로 써본 결과 가장 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맞는 걸로 하되,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 가위 가지고 종이 공작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시간 재밌게 공작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잘라 가지고 뭐 이렇게 꽃도 만들고, 그죠? 뭐 동물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접으면은 매끈하게 붓기 힘드니까 한 번씩 커팅을 해주면은 이게 종이 접기, 가위 공작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마스킹이 돼야 될 부분은 매끈하게 다 접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참고입니다. 본인이 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꼼꼼하게, 밀착은 저는 이 나무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또 도색이 한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같은 게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셋 같은 경우에는 좀 스크래치 나니까 좀 피하고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또 밀착을 시켜 주시고, 그래야 스며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작업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도색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조립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되는 그 키트인데, 잠보트 3라는 로봇이거든요. 제가 도색까지는 완료를 했고, 이제 이 기세를 몰아 가지고 건조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딱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잠보트 3 고전 프라 키트는 제가 진이 빠졌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 도색하고 또 잘못돼서 다시 하고 또 하고 이게 몇 번을 제가 손질을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손이 많이 갔던 녀석이라 가지고 제가 좀 질렸습니다. 제가 도색을 그렇게 뭐 많이 해서 뭐 도색 장인이라거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고전 프라들, 그죠? 뭐 삼원색 이렇게 이제 이런 캔 스프레이로는 좀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특히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참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드는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 녀석은 답이 없어요,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뭐죠, 이렇게 머리카락은 아니고 이제 그 손뭉치나 먼지 같은 게 붙는 경우, 그죠? 좀 많이 붙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얘들이 첫째 제일 그 잘못된 원인은 이 용량이 거의 없을 때에는 얘네들이 침을 뱉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덩어리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남았을 때는 아깝지만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뿌렸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로. 그러니까 이제 막 침을 많이 뱉어 가지고 이게 보기 싫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포를 다시 밀어내고 스페이스 다시 올려가 또 했는데, 뭐 그 먼지 뭉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미세한 돌가루들 이런 게 또 붙어 가지고 또 다시 또 갈아내고, 또 다시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마스킹이 안 돼서 딴 데 튀어버리고, 이건 너무 꼬였어요. 그래서 이 아우시마에서 나왔던 타이탄 3
하고 비슷한 녀석이거든요. 컨셉이라든지 크기나. 근데 걔는 크게 문제없이 잘 됐는데 얘는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지금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컨디션 탓으로 뭐 돌리기도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좀 그렇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제 카메라를 켰거든요. 아무튼 이제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캔스프레이 도색이 은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용량이 얼마 없을 때에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막 칠해도 되는 곳에 칠해도 되고, 제대로 칠해야 될 곳에서는 침을 튀기기 때문에 도색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제가 좀 욕심 부려 가지고 일을 걸어쳐서 완전히 제가 그 에너지가 바닥에 날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궁금하실 점이 있는데, 뭐 제가 이거 지금 어디 납품처, 판매처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도색을 했죠, 그죠? 근데 도색이 이제 피막이 완전히 건조되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좀 크게 굵직하게 싸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상자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묶어두면은, 그죠? 얘네들끼리 움직이면서, 그죠? 붓거나 스크래치를 이렇게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색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좀 따로따로 좀 이렇게 그루핑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따로따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조립 영상에서는 이런 설명들은 이제 빠지니까 그 조립 영상은 조립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3색은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퓨어 레드, 그 다음에 퓨어 블루,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짙은 노랑이면 아마 카멜 옐로우 같기도 한데, 카멜 옐로우, 그죠? 요 붓도색은 이제 스카이 블루입니다. 제가 또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게 각각의 파츠가 아니라 통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스킹 했을 때에 마스킹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쉽고, 또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구조가 있는데 잘 뿌려지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분사를 하면은 이제 떡이져 버려 가지고 제가 또 갈아냈습니다. 다시 갈아내고 이제 지금은 좀 매끈한 형태가 됐죠, 그죠? 이거 몸통 도색이 크게 지금 5색이죠. 실버하고 이제 옐로우, 잠깐만, 스카이 블루까지 해서 이제 크게는 이제 3색이고, 근데 마스킹도 좀 힘들었고, 이게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좀 갈아내고 다시 하고 하던 과정이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버터 3는 몸통도 좀 이게 좀 묘하게 생겨가지고 도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할 정도의 퀄리티는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잠깐 또 좀 우려적인 또 생각이 드는 게, 3단 합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헤드하고 이제 여기 잠 에이스인가 잠보 에이스 녀석 있죠. 걔가 이제 이렇게 합체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다 까지게 되죠. 얘도 까지고 합체되는 놈도 까지고, 그게 좀 우려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플라스틱 상태에서도 좀 꽉 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색하고 다시 합체를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앞서네요. 몸통 다리 부분은 하나는 이게 좀 이게 헐렁헐렁해요. 지금 낙지 관절화 됐어요. 이거는 헐렁 안 한데, 근데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색할 때 막 잡고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낙지가 돼 버렸는데, 순접을 흘려서 이 링크 부분, 이거 틈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낙지로 그냥 두드렸습니다. 근데 얘도 한 4번 5번 했습니다. 뭐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단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다 했는데 이쪽에 또 뭐 떡지고 이렇게 또 뭔가 붙어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이거 마스킹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 위에 대충 두르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생기니까 또 제대로 하려면 이거 갈아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마스킹 그죠 못 하죠. 제가 지금 진이 빠져 가지고. 다리 이 부분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라운드로 따 가지고 다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새고 흐르고 떡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용량이 얼마 없는 애들을 쓰지 마라. 특히 파란색이 그랬습니다. 새로 다 사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게 좀 낫죠. 근데 참 여기에서 제가 그 캔 스프레이 뭐 타미야라든지 군제 합의 군제입니까? 거기서 이제 요 사이즈 나오는데 써보니까 용량이 현대적 기준으로는 좀 작다. 좀 더 용량을 좀 더 키우고 최소 50% 이상, 그리고 압력을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곱게 분사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요새 써보니까 느끼는 불만 두 개가, 용량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써서 남게 되면 이 부분부터는 이제 침 튀기지 않습니까? 그럼 못 쓰는 부분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안 된다.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용량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80년대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째는 압력이 좀 더 올라가서 분사가 더 곱게 되면은 도색할 때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에어브러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이제 곱게 분사하고 압력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좀 라이트하게 하는 뭐 프라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캔 스프레이를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냥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압력이 좀 올라가서 좀 더 곱게 분사됐으면 좋겠다. 요 두 개가 좀 해소가 되면은 캔 스프레이 많이 쓰는 저로서는 아주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톤 차이 보이시죠? 실버도 이거 제가 에나멜 붓도색 했고, 여기는 무광으로 제가 파랑으로 돌렸습니다. 원래 무광 한번 했다가 유광으로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이게 막 마스킹도 제대로 안 되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거 뭐 말도 못하죠. 아무튼 몸통하고 이 다리 부분이 여기서도 막 그냥 그러기 상태였어요. 제가 케어 되기 전인데. 그래서 쉬었다가 뭐 또 다음날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날 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힘든 부분이고, 세 번째 힘들었던 게 이제 이 발 부분인데, 발 바닥은 무한궤도 탱크 바퀴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그 육각형,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딱 끼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키트는 제가 볼 때 한 95%는 스낵 키트 설계입니다. 한 5% 정도는 저자체가 필요한 것 같고, 다 끼워서 이제 해결하게끔 했는데, 이번에 하나 배운 건데, 이제 노랑이 이제 채도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랑을 이제 칠하고 마스킹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파랑을 뿌리고 마스킹하고, 그 다음에 레드를 뿌리니까 이 부분, 경계 부분 있죠, 여기 경계, 여기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이 도색이 안 되고 스페이스 미색, 뭐 흰색이나 회색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이게 이제 그 파란색이 좀 이제 침 튀기면서 많이 쏘니까 이제 뭉쳐서 그냥 마스킹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못 쓰게 될 정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마스킹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뭐죠, 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노랑, 빨강, 파랑이 맞는데, 제가 노랑, 파랑, 빨강을 하니까 이게 떡져 가지고 그냥 못 쓰게 돼서 다시 이제 빨강을 칠하고 이 빨강 부분을 마스킹을 하니까 파랑 부분을 마스킹하는 것보다는 틈이라든지 이 밀착성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마스킹 부위를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스며드는 그 떡지는 부분들이 좀 줄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물론 고생은 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고, 이 부분이 그냥 그 발가락 이 부분하고 그냥 통짜 부속이어서 그냥 끼우면 제일 좋은데, 끼우는 부분 뒷부분까지 빨강 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보기는 쉬운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힘을 많이 뺀 부분이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전프라 도색하실 때는 붓도색이 아니라 캔 스프레이 도색이라면은 그 떡져 가지고 고여서 스며드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지금 도색을 여러 번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드릴 부분은, 노란색을 칠했는데 날씨나 어떤 도색 컨디션에 따라서는 건조가 꽤 느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탈릭 계열만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노랑도 꽤 느려 가지고 마스킹 했을 때니까 마스킹 자국으로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망쳐져 버리더라고요. 표면이 이게 얼룩덜룩해지면서. 그래서 결국 또 새로 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시간을 두고 건조 후에 마스킹을 또 해야 된다.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헤드는 이제 이게 또 참 머리가 좀 아팠던 게 초합금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잠버터 보면은 이 파란 띠 있죠. 여기 옆에 스트라이프 양쪽으로 이게 없어요. 그래서 파츠만 붙이면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귓볼뜨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끼우면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 옛날 당시에 그 포스터라든지 일러스트 보면은 여기 이 째뼛하게 이렇게 딱 스트라이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그걸 구현을 안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이제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녀석은 나중에 두 번 만들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할 거면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킹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귓불대기를 붙여주면은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좀 유사하게 이 스트라이프가 딱딱 눈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아마 보일 게 아닌가. 그리고 헤드 도색할 때는 눈이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니까 노랑을 붙이라고 검정을 칠하는 게 쉽나, 검정을 붙이라고 노랑을 칠하는 게 쉽나 생각해 봤을 때 검정부터 하는 게 쉽더라고요. 근데 검정 위에 노랑을 칠하면은 색이 노란틱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흰색 먼저 칠하고 노랑 칠해주면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라커 도색은 은색, 레드, 블루가 라커고 검정, 노랑은 에나멜입니다. 근데 이 검정을 칠하고 노랑을 칠하는 게 꽤 괜찮다 지금, 그죠? 검정으로 다시 수정한 건 아니에요. 노랑 칠한 다음에 끝입니다. 근데 작은 붓으로 한번 칠해 보니까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노란색 발색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전프라 이 헤드 얼굴 도색은 좀 꺼려지고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것들은 먼저 칠하고, 물론 수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손질 나중에 삐져나온 부분은. 근데 순서에 따라서 좀 퀄리티가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런 어떤 블랙에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랙부터 해보니까 나름 괜찮게 됐다. 그리고 이제 불도 있고, 그죠? 불도 이것도 서페이스 흰색으로 하고 노랑 올렸는데도 노랑이 잘 안 먹어서 또 뭐 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헤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작은 로봇 녀석이 이제 점보 에이스, 잠 에이스인지 잠보 에이스인지 그 녀석이 이제 합체되잖아요. 근데 걔도 얼굴이 있어요, 헤드가. 근데 이 녀석은 또 더 작기 때문에 난이도 더 올라가죠. 근데 얘는 반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정 그 아이라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랑 칠하고 검정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 쏘쏘하게 됐는데, 아무튼 얘도 이제 좀 디테일이 있죠. 이 도색의 기준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최신 잠보트 제품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얘도 보니까 잠 에이스인지 잠보 에이스인지 이게 비행체로 변신하다 보니까 발등 부분도 콕피트 같은 색이 있고 은근 또 손이 좀 가는 녀석이더라고요, 그죠? 얘도 이렇게 막 칠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스킹 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또 꾸역꾸역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또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도색 수정을 해준 경우인데, 제가 이제 그 마스킹 비용을 조금 줄여보고자 대형 마트에 가면은 이제 그 생활용품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많은데, 노루표였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싼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미야 것보다는 싸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근데 도색을 한 부위 위에 얘를 쓰니까 도색한 부위하고 엉겨붙어 가지고 얘가 안 떨어져도 제대로 안 떨어지고 도색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형용 마스킹 테이프를 써야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테이프를 막 쓰시면은
이 도색 작업이 완전 꼬이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 녀석은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망작이죠. 어떻게 아무튼 얘도 이제 변신됩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고, 다만 나중에 이제 조립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3단 합체해서 이렇게 헤드하고 꽂을 때는 이 녀석을 쓰고 그 전보 에이스로 이렇게 연출할 때는 그냥 얘를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인 거죠, 그죠? 근데 구조를 봤을 때는,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얘도 합체가 될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설명은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더미를 씁니다. 이렇게 됐고, 기타 이게 이제 돌기, 그러니까 반딱에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돌기를 이렇게 이런 파츠 작은 것들을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스네키트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스네키트죠. 요즘의 스네키트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고정 파츠들을 이렇게 많이 팔이나 다리에 끼워서 이제 접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끔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도색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악어 집게를 쓰게 되면은 그 부위는 도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게 때문에 또 얼룩 같은 게 그 페인트 뭉침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골판지나 이런 데 마스킹 테이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한 면씩 하든지 사이에 플라스틱 플라봉 꽂아 가지고 이제 그 바베큐처럼 관통시켜서 그렇게 색을 골고루 바르고 이제 떡짐 없게끔, 요것도 한 2-3번 새로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잘 안 되는구나, 뭐 컨디션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결국. 제 능력이 부족한 거네요, 그죠? 노란색도 계속 잘 안 돼서 칠하고 해서 이 정도 뽑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노란색은 항상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막판에 보니까 여기 뭐 또 먼지 그 덩쿨이라고 해야 되나, 먼지 묶음 같은 게 살짝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손톱으로 그냥 긁어내고 대충 이제 완성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긁으니까 또 페인트가 까져버려 가지고 다시 했어요. 또 밀어내고. 이 정도 퀄리티 나왔고, 제가 최초의 도색 시작한 날은 조금 습도가 있었는데 습도 없는 날에 올리니까 확실히 좀 더 표면이 매끄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 그리고 이왕이면은 노란색은 1회가 아니라 2회 정도, 1회 뿌리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뿌려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좀 더 노란색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노란색 항상 어렵고 연구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잠 블루였나? 다리 상반신이 이제 탱크 같이 되는 녀석, 잠 블루고 요 다리 부분에 아마 잠 베이스일 것 같거든요. 블루 베이스. 그래서 탱크 그 추가, 그러니까 내부에 수납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꽂는 방식인데, 그 탱크 파츠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부착했습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끼워서 이제 고정해주는 그런 형태죠, 그죠? 접착이 아니라. 됐고, 팔 부분도 원래 제가 실버 리프 많이 쓰죠, 그죠? 타면 실버는 실수를 안 하는데 그때는 계속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떡짐, 이게 페인트가 좀 더 많이 뿌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맺힌다거나, 그죠? 이렇게 떡지고 이렇게 돼서 균일한 표면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번 했습니다. 또 갈아내고 칠하니까, 여기 갈아내고 칠해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떡져 버리고, 또 여기 갈아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 또 뭐 작은 가루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가 또 밀어내고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면을 얻었거든요. 그 실버 리프도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팔이죠. 팔 부분도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살짝. 떡진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조금 다른 느낌, 건조가.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 떡은 안 졌어요.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캔 스프레이가 제가 예전에는 제가 못 모르고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꽤 어렵다. 어려움을 요번에 좀 느꼈어요. 제가 좀 이제 진이 빠진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캔 스프레이도 이게 컨디션이라든지 습도나 날씨 상황, 그리고 그때 어떤 돌발 상황 등에 따라 가지고 도색이 또 이렇게 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도색해야 되고 또 재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막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의 구렁텅이. 아무튼 이 녀석은 제가 도색 완료, 보통 제가 어떤 스케줄이 도색 완료하고 건조하면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들면서 소개하는 영상 찍고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제가 한 템포 쉬었다가 또 얘네들이 완전히 건조하고, 그죠? 이렇게 꽉 잡았을 때에도 지문 자국 같은 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로 이제 만드는 영상으로 한번 제가 촬영해 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보트 3는 이게 3단 합체 변신이니까, 그죠? 그 고전틱 하면서도 어떤 변신 기믹이 있어서 나름의 그 존재 가치라든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고라이온이라든지 킹라이온이나 뭐 이런 뭐 마징가라든지 용자 라이렌이라든지, 그죠? 가시 시그마나 이런 유명한 로봇들에 비해서는 살짝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매력이 상당히 많은 녀석이다. 그걸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